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CTF에서 사용되는 PHP 트릭 및 RC 기법에 대해서 소개하게 된 도원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좀 첫 발표라서 조금 긴장돼가지고 말을 좀 더듬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발표 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정보보안과 3학년에 재학 중이고 화이트 SQL 1기를 수료했으며 이제 스틸리언 SSL 프로그램에서 5개월간 보안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뭐 CTF 수상 몇 개 했고, 이전에 드림의 랭커도 한번 등재된 적이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PHP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현 CTF에서 PHP 입지, 그리고 이제 PHP의 다양한 트릭들과 PHP에서 사용되는 복잡한 이제 RC 기법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PHP란 무엇이냐? 이 간단하게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된 이 언어로 CLI 방식의 이제 자체 인터프리터가 제공되는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쉬운 문법과 다양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GitHub에 가보시면은 이게 오픈 소스로 모든 소스 코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대규모 커뮤니티와 다양한 리소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대다수의 사이트가 PHP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이제 PHP의 간단한 활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달러를 붙여서 변수임을 선언할 수가 있고, var라는 변수 안에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넣고 에코로 출력을 하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CLI 인터프리터에서 PHP 테스트 PHP라는 명령어로 간단하게 hello world 출력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웹페이지에서 이 파일을 불러와서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 CTF에서 PHP 입지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국내 대다수 CTF에서 PHP를 이용한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편입니다. 제가 작년에 나갔을 때도 이제 와콘이라든가 화이트 콘테스트라든가 몇몇 CTF에서 PHP를 이용한 문제를 직접 만나봤고요. 해외 일부 CTF에서도 PHP를 이용한 문제가 출제되곤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전에 비해서 이제 입지가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PHP를 이용한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PHP에서 다양한 트릭들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HP 트릭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이제 PHP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동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개발자가 이런 값은 예상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함수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발생이 되고, 대표적인 트릭 중 하나인 매직 캐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QNKCDZ5라는 문자열을 MD5로 해시를 하게 되면은 이런 문자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PHP나 이제 다양한 언어에서 제공하는 그게 있는데, 이 NEK의 형태로 지수 표현을 하는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E는 이제 10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를 의미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5, 2, 1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은 이건 이제 5에 10을 12번 곱한 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MD5로 해당 문자를 해시한 값이 요 값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요 값은 지수 표현으로 0에 10을 이 뒤에 숫자만큼 곱한 값을 의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0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 값과 0을 비교하게 되면 true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잘 알려진 트릭은 좀 쉬운데, 이런 잘 알려지지 않은 트릭 같은 경우에는 CTF에서 해커들을 좀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PHP 타입 캐스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HP 타입 캐스팅이란 데이터의 타입을 변환하는 것으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1이라는 문자열 이거를 인트정 1로 변환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인티정형의 1을 문자열형의 1로 변환하는 등을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PHP는 기본적으로 오토 타입 캐스팅을 진행하며, 문자열 1과 그냥 인티정형의 1을 더해서 2를 만드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문자 1 변수와 스트링형의 1 변수를 플러스 연산자를 했을 때 2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로 get 타입을 통해서 타입을 얻어봐도 인티저형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int로 변환 불가능한 값을 변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int는 변환 불가능한 값을 만날 때까지 int로 변환을 하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a, b, c, d, e, f, g와 같은 int로 변환될 수 없는 수는 그냥 0을 반환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0, 1, 2, 3과 같은 숫자를 반환하려고 하면은 1, 2, 3으로 변환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앞에 숫자는 0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반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2, 10과 같은 지수 표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수 표현을 계산한 후에 변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PHP에서 사용되는 느슨한 비교 연산자입니다.
PHP에서 이제 느슨한 비교 연산은 비교하려는 두 대상의 타입을 신경 쓰지 않는 걸 의미하고요. 1과 문자열 1을 느슨한 비교로 비교를 하면 true를 반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타입이 다르면은 오토 타입 캐스팅을 진행한 후에 비교를 하고요. 원래는 이제 1 ABC라는 문자열과 1을 비교하게 되면은 true가 반환되었는데 PHP 8.0부터는 동작이 변경되어 false를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요 이유 자세한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아래 예시를 보시면은 문자열 1과 숫자 1이 true가 반환되는 걸 볼 수 있고 널과 0이 true를 반환하고 1, 2, 2라는 지수 표현과 100이 true를 반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PHP 느슨한 비교 연산자 표를 갖고 와 봤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것들은 별로 크게 신경 쓰실 게 없고 이제 별표가 붙은 것들이 무엇이냐? 이 별표가 붙은 것들은 PHP 8.0부터 동작이 변경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PHP 8.0 이전에는 폴즈를 반환했던 것들이 PHP 8부터는 true를 반환하는 그런 거를 뜻하죠. 그다음 이제 대소비교 연산자인데 대소비교 연산자도 기본적으로 이 느슨한 연산자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우선적으로 타입 캐스팅을 진행한 후에 비교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문자열 1과 숫자 2를 비교하면 true가 출력이 되고 1, 2, 1이라는 표현과 9를 비교하게 되면 true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PHP라는 1이 왜 폴스를 반환하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인트로 이제 변환을 시도를 하면은 인트 변환이 불가능한 값을 만날 때까지 인트로 변환을 한다고. 그런데 이제 1PHP라는 값의 경우에는 인트로 변환을 하면은 1이 반환이 돼야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1로 이제 변환을 했을 때 true가 반환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이제 PHP 8부터 이거에 false를 반환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PHP 8 이전에는 너머릭 스트링을 이제 숫자형과 비교할 경우 너머릭 스트링을 넘버로 변환 후에 비교를 진행하고 PHP 8부터는 이제 너머릭 스트링을 변환하지 않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스위치 케이스문에 따른 결과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직접 확인을 해보면은 PHP 7.0대 버전에서는 compare 펑션을 통해서 두 숫자를 비교를 하며 isString과 isLong에 대한 체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문자열형과 정수형에 대한 비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를 비교할 때 디폴트로 처리가 돼가지고 젠디 컨버트 스칼라 투 넘버라는 함수가 호출이 돼서 문자열을 숫자로 비교를 변환한 후에 비교를 진행하게 되고 실제 변환 과정은 요거를 따라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PHP 8부터는 이게 젠드 컴페어 함수로 변경이 되었으며 isString과 isLong에 대한 경우가 따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스트링이 숫자나 지수 표현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닐 경우 다른 인자값의 타입을 문자열로 변경을 한 후에 비교를 진행한 게 변경되었고요. 실제 변환 과정은 타입 페어를 따라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PHP라는 문자열을 숫자로 변경하는 대신에 숫자를 문자열로 변경해서 비교를 진행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false를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추가적인 이제 타입 캐스팅인데 이걸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뭐 10이라는 숫자랑 1A를 비교했는데 true가 되고 뭐 이건 7 콜론 세미콜론이랑 7 슬래시를 비교했을 때 뭐 출력이 안 되고 이런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비교를 ASCII 코드를 기반으로 비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0이라는 숫자보다 A라는 숫자가 훨씬 값이 크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하게 됐고 여기서도 확인해 보시면은 슬래시보다 0이 더 뒤에 있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하게 되곤 합니다. 다음 이제 PHP에서 문자열과 관련된 트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HP 스트링이란 무엇이냐?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자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작은 따옴표로 문자열을 선언하게 되면은 문자열 내 변수를 파싱하지 않으며 특수문자 대부분이 문자 그대로 해석이 되게 되고 큰 따옴표로 이제 문자열을 선언하게 되면은 문자열 내 변수를 파싱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 특수문자들이 이제 인식이 돼서 해당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히어독과 나우독이라는 문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 줄에 걸친 문자열을 정의할 때 유용하며 복잡한 HTML 코드라든가 SQL 쿼리 등을 다룰 때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히어독은 큰 따옴표와 마찬가지로 변수를 파싱하고 나우독은 변수를 파싱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문법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작은 따옴표로 선언이 된 경우에는 이 $var라는 게 이 $var라는 문자열 자체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큰 따옴표로 선언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변수가 파싱이 되어서 월드라는 문자열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어독의 문법에도 경우에 보면은 슬래시 t나 달러 var와 같은 변수를 파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나우독에서는 파싱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법에서 주의할 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히어독과 나우독 문법에서는 이 EOD라는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게 본문보다 들여쓰기가 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EOD 외에도 AND라고 쓰셔도 되고, 뭐 활용법은 다양합니다. PHP에서 이제 이스케이프 될 수 있는 문자들로는 뭐 계획 문자라든가 뭐 캐리지 리턴 문자라든가 뭐 템 문자라든가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요. 이런 거 이제 공식 문서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PHP에서는 문자를 통한 함수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샤우팅이라는 함수를 선언하고 요걸 이제 큰 따옴표로 감싼 후에 요거 이제 괄호를 뒤에 붙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문자열, 이 PHP에서 점이 이 양쪽에 있는 문자를 합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합쳐가지고 호출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합친 거를 다른 변수에 담아서 그 변수를 호출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를 한번 봐보시면은 A라는 파라미터로 담아온 함수를 호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A에 샤우팅을 넣어주면은 이 샤우팅 함수를 호출해서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 PHP info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PHP info 함수가 호출이 돼가지고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PHP 프래그 매치와 관련된 트릭을 좀 말씀드릴 건데, 요건 이제 문자열에서 정규 표현식 패턴과 일치하는 부분을 검색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패턴이 일치하면 1을 반환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0을 반환하며 오류가 발생하면 false를 반환합니다. PHP 프래그 매치하고 정규 표현식 넣고 검사할 문자열 형태로 사용이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 계획 문자로 우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첫 번째 정규식의 경우에는 select라는 문자열, 이제 문자열 어딘가에 있는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체크를 하는 건데 불바꿈 상관을 안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견이 되게 되고, 두 번째는 select로 시작하는 문자열을 포함하는지 찾는 건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찾게 되고, 세 번째 거가 네 번째 거가 이제 select를 못 찾게 되는데, 세 번째 경우에는 문자열의 시작부터 select까지 어떤 문자든지 대소문자 구분 없이 검색을 하게 되는데, PHP 프래그 매치는 기본적으로 단일줄 모드에서 실행되므로 문자열의 시작은 이제 실제 문자열의 시작을 의미하고 줄바꿈 문자의 뒤 문자는 새로운 시작으로 의미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select 앞에 줄바꿈 문자가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일치하지 않아서 false를 반환하고 출력이 안 되게 되고, 네 번째의 경우에도 select 뒤에 이제 아무 문자가 있는지 아무 문자는 존재하는지 검사를 하는데 줄바꿈 뒤에 select가 있기 때문에 필터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프래그 매치 함수를 우회하는 법은 무엇이냐? PHP에서 기본적으로 프래그로 시작하는 모든 함수는 이 PCR이라는 펄 정규 표현식을 기반으로 구현이 됩니다. 해당 함수들은 이제 정규 표현식 체크를 위해서 백트래킹과 재규 알고리즘을 통해서 문자열을 검사를 하는데, PHP에서는 기본적으로 리도스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PCRE 백트랙 리미트, PCRE 리커전 리미트라는 변수를 통해서 최대 재규 탐색 횟수, 백트래킹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문자 검사 중에 재기 호출이나 이 백트래킹 탐색 횟수가 요 각각 변수에 설정된 값을 초과하게 되면은 프래그 함수는 0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 우회를 성공하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기본 값인데 보통 다 이제 100만, 10만으로 굉장히 크게 설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우회하는 거 잠깐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 PHP의 백트래킹 변수를 2로 설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A라는 문자를 10,000번 반복하고 이 뒤에 select라는 문자열을 넣고, 그리고 프래그 매치 함수를 통해서 select라는 문자열이 있는지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단순한 정규식, 그러니까 단순히 select 문자열을 찾는다, 이런 단순한 정규식일수록 우회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백트래킹 호출 횟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select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백트래킹을 단 한 번 호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회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정규식 표현식이면은 내부에서 백트래킹 호출 횟수 또는 이제 재기함수 호출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우회하기가 쉬워집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정규식 패턴에 일치하지만 문자열 탐색에 실패하는 케이스고요. 제한 횟수를 100만이라는 이 기본 값으로, 굉장히 큰 값이죠. 요거를 설정을 해도 이 플러스 문자, 이 더미 문자를 더 추가하고 이제 PHP라는 문자를 넣어줌으로써 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둘 다 이제 PHP란 문자열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이 프래그 매치 함수에서 걸려야 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복잡한 정규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백트래킹 호출 횟수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이 해당 함수를 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PHP RC의 기법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HP에 이제 기본적으로 LFI 취약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PC에 있는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취약점을 의미하고요. 주로 이제 include 함수라든가 뭐 file get contents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include 함수 뭐 이런 것들 함수 인자값에 신뢰할 수 없는 파라미터를 넘겨줄 때 발생합니다. PHP 래퍼라든가 아니 뭐 파일 프로토콜 또는 이제 위험하고 또 다른 다양한 프로토콜이라든가 파일 래퍼를 허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allow URL include라는 옵션이 켜져 있는 경우 HTTP 프로토콜도 허용하게 되어버려서 이게 이제 RFI 취약점으로 연계되게 됩니다. RFI 취약점은 이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웹쉘을 업로드한 후에 업로드한 웹쉘을 인클루드함으로써 LFI 취약점을 RC 공격으로 연계하곤 합니다. 이때 RC 기법이 혹시 모를 분들을 위해서 잠깐 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 그대로 서버에 이미 명령을 실행하는 겁니다. LS라든지 뭐 whoamI라든지 그런 거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서버의 통제권을 완전히 넘겨받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LFI 취약점이 존재하는 굉장히 간단한 PHP 코드를 대상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etc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파일 경로로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파일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불러올 수도 있고 PHP 래퍼를 이용해서 베이스 64로 인코딩된 etc 패스워드를 불러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LFI를 통해서 인클루드된 이 PHP 파일은 서버의 일부로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서버에서 해석이 되고 결과적으로 원격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웹쉘 파일, 이 lfi.php라는 파일을 업로드하고 요 업로드된 경로를 이 파일이라는 인자값을 통해서 불러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PHP 서버상에서 인클루드된 파일이 PHP 코드로 해석이 되면서 RC를 트리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ls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죠. 이때 이제 RFI 취약점은 무엇이냐? LFI 취약점이 발생할 때 allow URL include 옵션이 켜져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인데 원격에 있는 웹쉘 파일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원격 파일을 마음대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고 이 취약점만 존재해도 거의 확정적으로 RC까지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 LFI를 이제 RC로 연계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방금 설명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이제 CTF에서도 이제 LFI가 발생을 하면은 RC까지 유도하는 게 대부분이고 리얼 월드에서도 대부분 LFI가 발생하면은 RC까지 트리거해서 제보하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PHP에는 이제 LFI 취약점을 다양한 방법으로 RC까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시를 들어서 로그 RC라든가 세션 RC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PHP에서 이제 CTF에서 LFI RC를 처음 만나면은 보통은 PHP LFI to RC 또는 PHP RC via LFI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곤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그럼 이제 처음 마주하게 되는 기법이 뭐냐? 바로 로그 포이즈닝 RC입니다. 이게 실제로 PHP LFI to RC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최상단에 있는 게시글들인데 보시면 다 로그 포이즈닝 기법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 포이징을 알 수 있는 무엇이냐? 이 말 그대로 PHP 로그 파일에다가 PHP 페이로드를 주입한 후 LFI 취약점으로 불러와서 PHP 코드를 실행하는 기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치 2라 같은 서버에서는 서버에 있는 액세스 로그 또는 에러 로그를 사용을 하고 SSH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의 경우 어스 로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필드 값이 이제 손상되지 않는 부분에 PHP 페이로드를 주입해서 해당 이 파일에 해당 내용이 써지도록 하고요. 예를 들자면은 아파치 2의 유저 어겐트 부분이 있습니다. 유저 어겐트를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PHP 페이로드로 조작을 한 후에 요청을 날리게 되면은 이게 아파치 2 액세스 로그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액세스 로그에 PHP 이 페이로드가 남게 되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 서버에서 이 파일을 불러올 때 이 PHP 코드를 발견하면서 요거를 실행을 하고 이 결과를 포함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RC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로그 파일은 권한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아파치 로그 액세스만 해도 RWR 권한밖에 부여가 안 되고요. 하지만 PHP 코드는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read뿐만이 아니라 execute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본 설정이 이거기 때문에 보통은 불가능하고 권한 설정이 잘못된 리얼 월드라든가
도커 파일에서 이제 특정 로그 파일에 플러스 X를 해서 실행 권한을 주는 CTF의 문제의 경우 익스플로잇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PHP LFI 취약점을 만났을 때 해당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뭐 한 번쯤은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세션 RC입니다. PHP에서 이제 세션 관련 정보를 var live php 세션 경로에 저장하게 됩니다. 발급받은 세션 문자열이 만약에 이런 값이라면 파일 실제 저장되는 세션 파일 이름은 ses 언더바 요 이름이 되고요. 관련 정보를 직렬화해서 이제 저장하게 됩니다. 세션에 관련 정보가 라이트 될 때 정상적인 정보 대신에 PHP 페이로드를 이제 주입이 가능한데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 파라미터를 받아서 세션 아이디를 이 입력받는 아이디로 지정을 하고 로그인을 시켜주는 서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헬로 PHP, 헬로를 주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객체를 직렬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제 문자열이 PHP 세션 파일에 저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여기다가 PHP 페이로드, 이 RC 페이로드를 직접적으로 주입을 하게 되면은 해당 세션 파일에 이런 식으로 PHP 소스 코드에 이 소스 코드가 적히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PHP 코드가 주입된 세션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성된 PHP 세션 파일을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불러올 수가 있게 되고요. 파일 경로는 대부분 이제 var live php sessions 아래에 있는 ses 언더바 자기 세션 값이기 때문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PHP 코드를 주입을 해가지고 명령어를 실행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다음은 PHP 세션 업로드 프로그레스 RC입니다. PHP에서 세션을 이용해서 파일 업로드 진행 상태를 추적하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션 업로드 프로그레스 기능인데 세션별로 파일 업로드하는 진행 상태를 추적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세션 업로드 프로그레스 enabled라는 변수 값이 on이어야 하고요. 서버에서 설정된 이 세션 업로드 프로그레스 네임과 같은 값을 포스트로 전송함으로써 진행 상황이 추적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ur의 명령어를 통해서 이 파일을 업로드 받고 요거를 이제 특정 경로로 옮기는 서버에다가 PHP 업로드 프로그레스를 헬로 월드로 설정해서 etc 패스워드를 업로드하는 cur의 명령어를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 세션 값에서 PHP 그 파일 업로드 진행 상황이 기록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ses 테스트 값은 제가 이제 세션 값을 테스트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etc 패스워드 값을 실제로 업로드하는 과정이겠죠. 근데 이제 어떤 것이 이제 페이로드 인젝션 가능 포인트가 어디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세션 업로드 프로그레스 값을 헬로 월드로 줬죠. 헬로 월드를 주니까 이제 실제 기록이 될 때 여기서 업로드 프로그레스 헬로 월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PHP 페이로드를 이제 인젝션을 여기를 통해서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제 뭐 꺽쇠라든가 물음표와 같은 PHP 코드에선 동작하지만 특수 문자인 이런 문자들 이런 것들은 이제 주입치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트리거할 수 있냐면은 베이스 64를 활용을 해서 PHP 페이로드를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하고 요거를 대신 이런 식으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소스 코드, 그러니까 세션 파일에는 이런 식으로 베이스 64로 인코딩된 정보가 저장이 되고요. 요거를 이제 불러올 때 PHP 필터를 이용해서 베이스 64로 디코딩을 한 후에 불러오게 되면은 요게 이제 웹쉘로 해석이 되면서 RC를 트리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PHP 베이스 64 필터는 유효하지 않은 문자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한 더미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의할 점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는 이 세션 업로드 프로그레스 클린업이랑 옵션이 켜져 있거든요. 근데 요 옵션이 켜져 있으면은 파일 업로드 진행이 다 끝나면은 이게 빠르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 세션 파일이. 세션 관련된 그 이제 파일 업로드 진행 상황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주입한 페이로드도 사라지고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이걸 트리거하기 위해서는 큰 파일을 업로드함과 동시에 레이스 컨디션 기법을 활용을 해서 세션 파일이 이제 사라지기 전에 LFI 취약점을 통해서 파일을 읽어내야 합니다. 다음 이제 엔지닉스 RC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엔지닉스가 잠깐 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트래픽이 많은 웹서버에 이제 WAS 이걸 이제 도와주는 비동기 이벤트 기반 구조의 경량화 웹서버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 요청에 맞는 이제 정적 파일을 응답해주는 HTTP 웹서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리버스 프록시로 사용을 해서 WAS의 이제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로드 밸런서로도 활용이 가능한 훌륭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아파치2와 같이 웹서버를 돌리는 프로그램이지만 아파치2보다 훨씬 더 적은 자원으로 웹서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엔지닉스 RC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PHP랑 이제 엔지닉스가 함께 이용된 서버의 경우 이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취약점인데, 엔지닉스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본문의 특정 임계값보다 이제 큰 경우 임시 파일을 작성해주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이거 이제 클라이언트 본문 버퍼링 기능인데, 이를 악용해서 프록 셀프 fd n 위치에 php 페이로드를 주입 가능합니다. 이건 파일 경로고, 이건 이제 PID, 이 fd는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이제 파일 관련돼서 그 온오프가 되었을 때 기록이 되는 부분이고요. LFI와 이 스레드, 그러니까 LFI 취약점과 이 스레드 여러 개를 활용을 해가지고 멀티 스레드를 이용해서 레이스 컨디션과 연결을 하고 LFI2 RC가 트리거 가능합니다. 요거 소스 코드를 통해서 기법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요 코드가 뭐냐면은 이 PHP 엔지닉스 LFI2 RC 검색하면 나오는 약간 오피셜적인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프록 CPU 인포를 통해서 처음에 시스템 CPU 정보를 릭하고 프로세서 개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PID 개수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록시스 커널 PID 맥스 값을 확인해서 프로세스 아이디의 최대 크기를 확인하고 이후 포문에서 유효한 PID만 확인하도록 합니다. 예, 그 PID인지 확인하는 게 여기 있죠. 이제 아까 찾은 PID 범위만큼 포문을 반복을 해가지고 LFI 결과, 이 읽어낸 파일 결과에 엔지닉스 워커 프로세스라는 문자열이 존재할 경우 엔지닉스 프로세스로 해당 이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이 엔지닉스 워커스라는 리스트 안에 해당 PID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발견된 이 엔지닉스 PID 개수가 프로세서 개수보다 많아지면은 포문을 멈추게 되고요. 이때 이제 어떤 식으로 업로드를 하느냐?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클라이언트 본문 버퍼링 기능. 이런 식으로 PHP 페이로드와 함께 여러 더미 문자가 굉장히 길게 추가된 값을 이 클라이언트 본문에 전송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엔지닉스 측에서는 이 특정한 임계값보다 큰 경우에 이게 범위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임시 파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더미 문자를 추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 이제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는 이 더미 파일을 스레드를 통해서 여러 웹쉘 페이로드를 이제 주입함과 동시에 읽어내는 겁니다. 이 레이스 컨디션으로 이게 기록된 파일 위치에다가 계속 브루트 포싱을 날리면서 이 파일을 읽을 때까지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루트 루프를 돌려가지고 아까 찾은 PID 범위 내에서 해당 파일을 읽으려는 시도를 계속 하게 되고, 엔지닉스 프로세스의 이제 아까 파일 디스크립터 범위를 여기서 이제 알아냈기 때문에 요거 범위를 대상으로 브루트 포싱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읽어낼 때 아까 이제 웹쉘 페이로드에 C를 받아서 C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실행하는 페이로드가 주입이 되었었죠. 이런 식으로 C는 CMD는 뭐 여기서 LS와 같은 명령어겠죠. 이런 거 이제 형식으로 전달을 해서 파일을 읽어낼 때 PHP 페이로드가 동작하도록 합니다. 정상적으로 파일을 읽어냈다면 전역 변수 done을 true로 설정해가지고 명령어 실행 결과를 출력을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HP zip 래퍼 RC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요거는 그냥 뭐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공격인데 사실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서버에 있는 zip 파일을 읽어내기 위한 PHP 프로토콜이란 건데, zip 파일 내부에 있는 파일들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파일 업로드가 가능하고 PHP 업로드는 안 되는데 zip 파일 업로드가 허용될 때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zip 파일을 shell.zip이라는 파일을 업로드하고 안에 shell.php를 담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zip 래퍼 프로토콜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include 하는 이거를 보시면은 shell.php 이런 식으로 잘 읽어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HP 최강 기법 중 하나인 이 PHP 필터 RC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HP에서는 이제 래퍼, 그러니까 이 필터죠. 이 스트림 래퍼라는 이 파일 시스템 작업을 위한 다양한 이제 추상화 계층을 제공을 합니다. 이거 이게 뭐냐면은 개발자가 일반 파일, 원격 파일, 압축 파일 등 이 다양한 리소스에 일관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스키마 그리고 콜론 슬래시 패스의 형식으로 사용할 래퍼와 패스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웹브라우저 상에서도 사용 가능한 HTTP와 뭐 파일 프로토콜부터 컴프레스 zip, live, 뭐 zip, PHP 인풋과 같이 이 다양한 스트림 래퍼가 존재합니다.
이때 이제 PHP 필터 래퍼가 존재하는데 이게 뭐냐? PHP에서 데이터 스트림을 읽거나 필터를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스트림 래퍼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읽거나 쓰기 전에 변환하거나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고 데이터를 뭐 베이스 64로 인코딩하거나 읽는 스트림을 대문자로 변환하거나 HTML 태그를 제거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etc 패스워드 파일을 베이스 64로 읽어낸 경우고요. 리눅스에 이제 아이콘브 테이블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리눅스 및 리눅스 계열 시스템에서 문자 인코딩을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유틸리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UTF-8을 ISO 인코딩으로 변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iconv-l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인코딩 테이블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해당 테이블을 PHP 필터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는지 궁금할 텐데 이거 뒤에 이제 기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해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발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UTF-8로 인코딩하고 베이스 64로 인코딩해서 etc 패스워드를 읽는 데이터 예시고요. 래퍼 RC는 결과적으로 어떤 RC 기법이냐? 여러 인코딩 과정과 디코딩 과정을 거쳐서 원하는 문자열을 PHP 템프에 쓰고 읽어오는 방법이고 유니코드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인코딩 방식을 알아내기 위해서 문자열 앞에 BOM이라는 값을 삽입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문자열 앞에 삽입되는 특정 바이트 값인데 소프트웨어는 삽입된 바이트 값을 보고 인코딩 방식을 파악하게 되고 이 BOM 값은 인코딩 방식별로 상이하며 특정 인코딩 방식과 디코딩 방식을 반복함으로써 원하는 문자열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PHP에서 이제 컨버트 베이스 64 디코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코딩 판정이 매우 관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효한 베이스 64가 아닌 모든 문자를 무시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 는이라는 베이스 패딩 문자는 무시하지를 못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UTF-8에서 UTF-7로 인코딩하는 필터를 통해서 이 는 문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콘브 이제 ISO 202K라는 인코딩 또는 이제 여러 인코딩을 조합해서 원하는 문자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 C를 삽입하는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요거 이 UTF-8 시스코 2022 베이스 64 인코딩하고 UTF-8에서 7로 변환하는 이 인코딩 요건 이제 처음에 문자를 생성하기 위한 기초 판때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어떤 페이로드를 만들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삽입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202KR 인코딩 그 다음에 UTF-5, UTF-7이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들어간 이제 UTF-5 202KR 이거는 문자 C를 문자열에 추가하기 위한 인코딩입니다. 여기서는 C를 봄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BOM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202를 삽입한 후에 베이스 64로 디코딩하고 인코딩한 후에 UTF-8로 한 번 더 인코딩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문자를 삽입하던 간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이며 베이스 64에 사용되지 않는 쓰레기 값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문자 C가 삽입된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인코딩 매핑 표인데 원하는 문자를 추가하기 위한 인코딩 인코딩 표를 나열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뭐 D라는 소문자를 추가하고 싶으면은 이 이니스 UTF-16과 시즈빔 1133, IBM 943, 그다음 GBK BIG5라는 인코딩을 추가하면 소문자 D라는 문자를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여러 인코딩 과정과 디코딩 과정을 반복을 해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거 반복해서 베이스 64로 인코딩된 PHP 페이로드를 생성하게 되고 요거를 이제 마지막에 베이스 64 디코딩을 적용함으로써 PHP 코드 형태로 인클루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 파라미터를 통해서 CMD 파라미터를 전달하면은 이런 식으로 RC를 트리거할 수 있게 되고요. 코드를 잠깐 분석을 해보자면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진 PHP 래퍼 RC 코드인데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 맨 위에 미리 실행할 커맨드를 설정하고 생성할 페이로드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터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사용되는 요 값 있죠? 요 값을 맨 앞에 삽입을 하고 이 베이스 64 페이로드를 이 매핑을 돌면서 이 각 인코딩에 맞는 요런 인코딩 과정과 디코딩 과정을 찾아서 추가해 줍니다.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페이로드에다가 베이스 64 디코딩 형식을 넣어줌으로써 최종적으로 PHP 페이로드를 완성하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파이널 페이로드로 완성한 후에 LFI 취약점이 터지는 파라미터에다가 삽입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0 파라미터에다 담아와서 실행을 한 CMD 값으로 실행해 주는 걸 볼 수 있었죠. 요거를 이제 0 파라미터에다가 실행하고 싶은 CMD를 커맨드를 담아서 전송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 LFI 취약점이 터지는
이 페이지에 테스트를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ls 명령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첫 발표라 좀 많이 떨렸는데 끝까지